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이 주택 청약 통장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맞붙은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보고 가시죠.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네.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는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30대 중반의 직업을 가졌고 그리고 부모님 댁 살다가 50세 넘어서 결혼을 했다. 직업상 빈번히 이사 다녀야 했던 것도 주택 청약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였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해명에 대해서? 글쎄 뭐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은 근데 대중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큰 약점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최근에 대선 전국을 시대적 전환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국가 중심주의 정치,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서 이제는 국민의 삶의 정치로 넘어간다라는 과도적 표현을 합니다. 근데 국민의 삶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청약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 과거 자기 경험 속에서 나온 얘기겠죠. 제가 거기 말실수 같지는 않고 네. 저런 그런 고민이 없었던 거죠. 청약을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런 국민의 삶, 대중의 삶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없지 않느냐. 그것은 뭐 120시간 노동이라든가 불량식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쌓이는 거죠. 쌓이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 토론 준비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육도 받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자기 과거 경험에 대해서 좀 성찰적이고 반성적인 걸 해야 되는지 않느냐. 자기가 검사로만 살아왔던 문제, 네. 그 속에서 어떤 생활을 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가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는 한 토론회 과정에서 저는 실수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 토론회 과정에서는 공약 표절 논란도 불거졌죠. 관련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제 공약이 제일 완벽한 것 같아서 고스란히 갖다 쓰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 공약하고 똑같더라고요. 숫자까지 똑같고 아니, 제가 토시 하나 안 어제 틀리고. 여러 분이 공약을 보면 짬뽕을 내놨더라고. 국익 우선주의라고 이야기했죠. 그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국위구선이라는 말도 특허가 있습니까? 네, 이제 공약 표절 논란 목소리 들었는데 특히 이제 유승민 후보 측에서 강력하게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약의 문제가 군복무자 주택 청약 가점제 그 부분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말이 나오니까 이제 캠프 측에서는 인터뷰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해서 공개도 했지만 여전히 이제 유승민 캠프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윤석열 캠프에 몸을 담고 계시니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가 청약 통장이나 청약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 이 공약을 통해 드러납니다. 청약 가점 5점을 주는 것인데 이 5점이 무슨 의미인지 아냐는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정확하게는 부양가족과 관련된 점수다라면서 청약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을 토론 과정에서 증명을 했거든요. 다만 아까 나왔던 논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지방을 발령받아서 돌아다니는 그리고 결혼을 늦게까지 하지 않은 입장에서 주택 구매에 대한 의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마치 청약 통장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조금 왜곡되어서 알려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군 제대자를 대상으로 청약 가점을 준다는 정책이나 공약은 유승민 후보가 처음 발표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대선 후보인 하태경 후보가 지난 1월에 법안 발의를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국무총리실 산하의 여러 기구나 국방위원회 등에서 군 제대자들, 전역자들에게 뭔가 보상을 줘야 되는데 취업 시에 군 가산점 적용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전역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충분한 보상을 할 것인가? 그 방안 중에 하나로 청약 제도에서 이익을 주는 것 등은 2013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저희가 충분히 참고를 했고 또 국방위원회 산하 자문단이나 청년위원회 산하의 전역자들, 청년 예비역 병장들과 함께 논의했다는 그런 회의 기록들까지도 그러니까 이 회의에 참여한 명단까지도 다 공개를 했는데 어느 대선 캠프에서 공약 만들 때 녹취록 켜놓고 일일이 그걸 다 녹음해가면서 공약을 만듭니까? 그런 대선 캠프 아무것도 없고요. 사실 이런 대응에 대해서 회의 참석자 명단과 회의 과정까지 공개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저는 좀 지나치게 친절한 대응이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좋은 공약이었다면 통 크게
우리가 다 대선에 나오는 이유가 대한민국 잘 되게 하자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라면 내 공약이든 누구 공약이든 잘 쓰십시오 했다면 유승민 후보가 훨씬 더 대인배스러워 보였을 텐데 이런 식으로 명단까지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표절이다, 뭐 사태를 운운하는 이런 논평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유승민 후보 왜 이렇게 그릇이 좀 좁아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네. 뭐 제 개인 입장입니다만 오히려 통 큰 전략을 취하는 게 훨씬 더 정무적으로 낫지 않았겠느냐 시사평론가로서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시사평론가로서 말씀 주셨지만 개인적이라고도 말씀을 주셨지만 윤석열 캠프 측의 의견이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재수생 홍준표 의원을 향한 공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리할 때는 이용을 했다가 불리할 때는 그냥 뱉어버리는 진정한 배신자죠. 제가 배신자라면 저는 박정희 생각했을 때 대환영을 받았는데 조국과 썸 타고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또 있었어요? 이번에 굳이 검수완박 공약을 한 거는 계속 조국 지지하는 사람 그쪽에 좀 잘 보이려고 한 걸로 의심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예, 상대적으로 이 추격자들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2위를 추격하는 이 3, 4위 후보들이 이 4위 다툼,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꼭 4강에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꼭 토론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이 4위 다툼이 치열한 것 같은데 자, 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 한번 보시고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자, 지난 22일과 23일에 걸쳐서 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수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보면 홍준표 의원이 33.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7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이 52.5, 홍 의원이 30.7로 이 두 사람의 순위가 바뀝니다. 소장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게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야홍은 되는데 국힘홍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전폭적인 응원을 받아서 이 보수 후보,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보면은 홍준표 후보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아쉬운 것은 좀 토론회에서 좀 더 예리하게 국민의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토론 태도, 토론의 한방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청약도 말실수 논란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 입장 또 윤석열 지지층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우리 장해찬 평론가만큼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저런 달변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